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보호구 내용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에서 정의하는 보안경을 사용 구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종류별 사용 구분을 쓰시오. 자, 보안경 종류는 유풀도 있죠.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이 있다. 유풀도 이렇게 먼저 암기하시고요. 유리 보안경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쓰고 렌즈 재질은 유리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플라스틱 보안경은 역시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 렌즈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렌즈 보안경은 역시 같은 목적으로 도수가 있는 렌즈가 있다는 것 표시해주면 된다. 보안경을 사용 구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유풀도,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이 되고 종류별 사용 구분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 모두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고 렌즈 재질이 유리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도수가 있는 렌즈냐에 따라서 유풀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보호구 안전인증에서 정의하는 차광 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차광 보안경 종류 4가지,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있죠. 자적 복용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복합용, 용접용 4가지로 나뉜다. 차광 보안경이에요. 차광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 구분에 따라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또 복합용은 둘 다 발생하는 장소죠.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복합용, 그리고 산소 용접 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용접용 씁니다. 자적 복용, 차광 보안경 종류 4가지예요. 안전모의 성능 시험 기준 항목 5가지 쓰시오. 안전모, 내충, 내내난이죠.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시험이 안전모 성능 시험 기준 항목 5가지다. 내충, 내내난, 내관통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시험 써준다. 내충, 내내난 적으시고 안전모가 뚫리면 안 되니까 내관통성, 충격은 흡수해야 되겠죠.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전기에 견디는 내전압성, 방수돼야 되겠죠. 내수성, 불에 잘 타지 않아야 된다. 난연성까지 이렇게 내충, 내내난 안전모 성능 시험 기준 항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 성능 기준에서 AE형과 ABE형의 관통거리, 그리고 A형과 AB형의 관통거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낙하물 방지용 안전모다 하면 A형이고요. 낙하 추락 방지용 하면 AB, 낙하 플러스 감전 방지용 안전모다 AE형이 되겠죠. 그리고 낙하, 비례, 추락, 감전 위험까지 모두 방지하기 위한 다목적용 안전모가 ABE형입니다. 따라서 AE와 ABE형의 관통거리다 하면 9.5mm 이하고요. A형 및 AB형의 관통거리는 11.1mm 이하입니다. 다목적으로 갈수록 관통거리가 짧다. AE와 ABE는 9.5mm 이하, A 및 AB형의 관통거리는 11.1mm 이하입니다. 9.5, 11.1 기억하세요. 방독 마스크 정화통 외부 측면에 색을 구분해서 쓰시오. 유화 화랑시로 외우면 되죠.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유갈, 아황산용은 황색입니다. 황이니까 황색이다. 나머지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할황시는 정화통색 회색으로 한다. 유화화랑시, 유기화합물 갈색, 아황상용 황색, 나머지 할황시는 회색이다. 유화할황시, 갈황회회회입니다. 갈황회회회. 방독 마스크 등급은 사용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요. 빈칸에 적당한 값을 채우시오. 단 암모니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 방독 마스크 등급 고농도, 중농도로 나눠서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2%,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고농도고요. 1%, 100분의 1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농도다. 중농도 100분의 1, 고농도 100분의 2입니다. 중농도 1%, 고농도 2%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방독 마스크 산소 농도 18% 이상, 18% 이상인 곳에서 사용하고 고농도 2%, 중농도 1%, 100분의 2, 100분의 1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방독 마스크 등급. 자, 고농도, 중농도, 그 밖에 저농도 및 최저농도도 있어요. 요건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0.1일 때 사용하는 거다. 긴급용이 아닌 걸 말합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2%, 1%가 아니라 3%, 1.5%죠. 중농도, 고농도 각각 1.5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암모니아. 그리고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합니다.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2곳을 쓰시오. 자, 독성 분진 있는 곳, 그 다음에 성명 취급 장소죠.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 이렇게 2개 적어줍니다.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성면 취급 장소에서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한다. 보호구 안전인증에서 고시한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 기준 5가지 쓰시오. 자, 아까는 안전모 성능 시험 기준 5가지 봤었고 이번에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성능 시험 기준 5가지는 흡배 누포시죠.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 시야까지 흡배 누포시 방진 마스크 성능 시험 기준입니다.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 시야까지다. 보호구 안전인증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 기준 중 여과제 분진 등의 포집효율에 대한 빈칸 채우시오. 자, 이렇게 흡배 누포시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기준들을 요표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요.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에 관련해서는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제
여과식 나눠서 각각 특급부터 1급, 2급까지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의 포집효율 수치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은 것이 분리식이냐 아니면 안변부 여과식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리식일 경우에는 특급이 99.95, 1급이 94, 2급이 80이고요. 안면부 여과식일 경우에는 1급과 2급은 94와 80으로 동일하지만 특급의 경우에는 99% 이상입니다. 분리식은 특급이 99.95,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이 99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은 것이 분리식에서의 특급과 1급, 2급이기 때문에 분리식 특급은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 99.95 이상, 분리식 1급은 94, 분리식 2급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99.95, 94, 80으로 암기한다. 특급, 1급, 2급 분리식이에요. 안면부 여과식은 1급, 2급 똑같고 요 특급에서만 99%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요 이상이란 말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을 쓰시오. 자,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 교류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죠. 00 등급에서 4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00 등급에서는 교류의 시료값 500V, 0 등급 1000V, 1등급 7500, 2등급 17000, 3등급 26500, 4등급 36000입니다. 요게 무작위로 어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교류에서의 시료값은 여러 번 적어보면서 꼭 암기하시고 계셔야 요 직류값까지 통째로 암기하실 수 있어요. 00 등급부터 4등급까지 최대 사용 전압 6단계로 나뉜다. 뭐에 대한 성능 기준? 내전압용 절연장갑입니다. 절연장갑 나온다. 아, 최대 사용 전압 물어보겠구나. 교류에서 시료값 6단계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5 하면 직류에서의 최대 사용 전압이 나온다. 자, 요걸 모두 쓰라고 나오지는 않고 이 중에 몇 개를 가로쳐놓고 적어놓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한두 번 써보면서 내가 잘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착용 부위에 따른 방열복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방열복 착용 부위에 따라서 4가지. 이건 쉽죠? 상체에는 방열 상의, 하체에는 방열 하의, 몸체에는 방열 일체복, 손에는 방열 장갑 끼면 됩니다. 방열이란 말 들어가고 상체에는 상의, 하체에는 하의, 몸체에는 일체복이에요. 몸체 일체라는 말 떠올라야 된다. 그리고 손에는 장갑 껴야 되겠죠. 방열 장갑까지. 착용 부위에 따른 방열복 4가지고요. 여기에 머리 적으셔도 됩니다. 머리에는 방열 2건 쓰면 되겠죠. 방열 2건. 이 중에 하나 기억 안 나면 머리에 방열 2건 쓴다. 요거 적어 놓으셔도 돼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안전화에 있어서 성능 구분에 따른 안전화 종류 5가지. 자, 안전화 외울 때는 내 안전화 정말 빨저려 갖고 요렇게 외우죠. 정말 정전기 안전화, 발저려, 발등 안전화, 절연 안전화, 깎고,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있습니다. 정말 발저려 깎고, 정발절 깎고, 정전기 안전화, 발등 안전화, 절연화, 가죽재, 고무재 안전화 이렇게 5가지 적어준다. 자, 절연화도 있고 절연 장화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억해놨다가 요중에 하나 기억 안 난다. 그럼 절연 장화 적으셔도 됩니다. 정말 빨저려 갖고 안전화 5가지 종류예요. 가죽재 안전화의 완성품에 대한 성능 시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앞닥충빠 가죽재 안전화 앞닥충빠. 가죽재 안전화로는 앞답충 밟아주겨야 되죠. 앞답충.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빠! 박리전까지입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기준 4가지, 앞답충, 빠!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박리저항까지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딸 예원이 꽁지머리는 절대로 진열하거나 대여해줘서는 안 됩니다. 예원 꽁지,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예요.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4가지. 예원이 꽁지머리예요. 예원 꽁지.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4가지. 예원 꽁지. 자, 여기에 금속 절단기나 포장기계 중에 진공 포장기, 랩핑기. 요것도 방호 조치하지 않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아빠, 내 꽁지머리 방호 조치 없이 양도대여 설치 진열하지 마. 알았어, 예원아. 예원 꽁지.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6가지 쓰시오. 자, 요런 거 쉽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대부분 안방을 뽀송하게 해주는 겁니다. 안방 뽀송뽀송. 자,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보호복, 안방 뽀송뽀송. 이렇게 적어놓으면 전부 생각날 겁니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보호복, 송기 마스크다. 그 밖에 보안경도 있고, 안전모도 있고, 안전대도 있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도 있고, 보안경, 보안면도 있습니다. 보안경, 보안면. 그 다음에 귀마개, 귀덮개, 보호복까지 여기서 6개 적어주면 된다. 안방 뽀송뽀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6가지 찾아 쓰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것을 보기에서 4가지만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방독 마스크 들어가죠? 산업용 로봇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안전매트 아니고 압력용기 맞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안전밸브 맞다. 동력식 수동대패 아니고 이동식 사다리 지게차도 아니고 용접용 보안면 들어갑니다. 따라서 방독 마스크, 압력용기, 보일러 안전밸브,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4가지다. 자, 문제에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어장치, 그 다음에 보호구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에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 다음에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들어가고요. 안전인증 대상 방어장치에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어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그 다음에 가설기자재라고 하면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걸 말하고요. 산업용 로봇 방어장치라고 하면 충돌 및 협착에 의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것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구로서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방 뽀송뽀송이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흡입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이렇게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할 사항,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형규제재 적어야 됩니다. 형규제재.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 외에 뭐 표시해야 되냐? 형규제재, 형식 모델, 규격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 표시해야 됩니다. 형규제재.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다. 일단 당장 현장에 판매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다.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여기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인증받았다. 그러면 또 받을 필요 없겠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 검사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자, 1번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기계기구 4가지 쓰시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입니다. 아주 자유로워진 상태죠. 어떨 때 연산동에서 막 파혼당했비다. 연산 파혼당하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됩니다. 연삭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혼합기, 연산 파혼, 연삭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혼합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예요. 그 밖에 연산 파혼 외에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라든지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 기압 조절기 등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합니다. 자,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키워드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그 다음에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먼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인정은 받았지만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고도 검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하거나 개선 명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아니한 경우 이때도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취소 개선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정은 받았죠. 둘 다 인정은 받았지만 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따라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 당연히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제대로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제대로 받아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 심사 종류 4가지. 여기서 제품 심사하면 되지. 여기서 제품 심사합니다. 예비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예요.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 종류, 여기서 제품 심사 하이소. 예비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예요. 예기서재,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괄호를 채우시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3년, 2년, 6개월이에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그 이후부터 2년, 건설 현장이다 6개월입니다. 6개월마다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문제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표지를 그대로 암기해서 그려보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모양과 색상에 주의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표지판과 도형의 색을 각각 구분하여 쓰시오. 출입금지 표지,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 하얀색 원안에 위쪽으로 검은색 화살표 있고 대각선으로 안돼! 빨간색 사선이 그어져 있죠. 흰색 바탕에 도형은 빨간색이고요. 화살표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그려주고 글자로 각각의 색상을 바탕 흰색, 도형 빨간색, 화살표 검정색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고 표지판에 색과 모형의 색을 적으시오. 자, 위험장소 경고, 까만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에 삼각형이죠. 그리고 느낌표로 표시해준다. 바탕은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은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바탕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 검은색, 위험장소 경고 표지다. 경고, 삼각형의 느낌표입니다. 노란 삼각형의 느낌표, 테두리와 도형은 검은색이다. 자, 경고 표지의 용도 및 사용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종류를 쓰시오. 먼저 첫 번째 그림,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표지죠. 그 다음에 경사진 통로 입구, 미끄러운 장소다. 미끄러짐 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 상태가 어떻죠? 몸의 균형을 상실했죠.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몸 균형 상실 경고. 자, 한번 적어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미끄럼 경고가 아니라 경사진 통로 있고 미끄러운 장소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한다. 몸 균형 상실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요 세 번째 그림이죠. 자, 활활 타는 불꽃, 인화성 물질 경고고요. 자,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마른 목골,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폭발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잘 구분하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자, 강목에 불 붙었다? 안 돼! 흰색 바탕, 동그라미 금지 표지, 화기 금지 표지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봤던 거죠. 폭발성 물질 경고. 어떤 막대기 양쪽에서 검은색 물질이 뚝뚝 떨어진다. 부식성 물질 경고입니다. 부식성 물질이 뚝뚝 떨어진다. 부식성 물질 경고. 손과 금속의 양쪽으로 뚝뚝 떨어진다. 부식성 물질 경고. 자, 번개 표시에 점 나왔죠. 번개맨 고압 전기 경고예요. 고압 전기 경고. 노란색 삼각형 번개 표시에 점 하나. 고압 전기 경고예요. 자, 요 정도 난이도는 쉬운 문제니까 꼭 맞춰야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구호 표지 사각형 중간에 십자가 해주고 십자가 바깥쪽을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해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로 바탕은 녹색이고 도형은 흰색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응급구호 표지 녹색 사각형 바탕에 흰색 십자가로 표시합니다. 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쓰시오. 허석금이죠. 허석금.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허석금,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자, 이렇게 관계자외 출입금지 이렇게 해놓고 허가 물질 명칭 적어주고 제조, 사용, 보관 중 이렇게 표시한 건 첫 번째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을 말하고 성면 취급 해체 중 이렇게 적은 건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그 다음에 발암 물질 취급 중 이렇게 적혀있는 건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을 말합니다. 허석금,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 장치에 설치하는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 4가지. 내 기억에 역화 방지 시험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역화 방지 시험 이렇게 내기역 역화 방지 시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압 시험, 기밀 시험, 역류 방지 시험, 역화 방지 시험이에요. 내기역 내압 시험, 기밀 시험, 역류 방지 시험, 역화 방지 시험입니다. 역화 방지 나온다. 아, 역화 방지. 내 기억에 역화 방지 시험 한 것 같은데 역류 방지하고 내기역, 내압 시험, 기밀 시험까지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 4가지다.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안전기 설치 위치에 대하여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하고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취관마다 해야 되는데 분기관마다 안전기 부착한 경우에는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 이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는 반드시 안전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자,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다. 이때는 가스용기와 발생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해야 된다.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해야 되는데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다. 그럴 때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각각 1개씩 쓰시오. 자,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있네요. 자, 각각의 원리를 보면 원심기와 금속절단기는
회전장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하고요. 공기 압축기는 압축된 공기가 분출하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 방출장치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 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해준다. 자, 이와같이 옛초기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 압축기에는 압력 방출장치 해줍니다. 다음 그림에 연삭기 덮개 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히 구분해서 쓴다. 자, 요 문제는 1번, 2번, 3번의 각도를 쓰는 문제입니다. 연삭기 덮개 각도냐 혹은 연삭 숫돌의 노출 각도냐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내인지 이상, 이하인지 정확히 쓸 수가 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삭기죠. 연삭 숫돌의 노출 각도를 물었으니까 125도 이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덮개 각도를 물었죠. 상부를 사용할 때 덮개 각도니까 6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평면 연삭기죠. 평면 연삭기의 덮개 각도는 3번. 요 부분이 15도 이상 덮여 있어야 된다. 자, 요 그림에서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 각도는 125도 이내고 탁상용 연삭기 상부를 사용할 때는 노출 각도는 60도 이내가 되고 요 덮인 각도는 60도 이상인 겁니다. 덮개의 덮인 각도는 60도 이상, 노출 각도는 60도 이내가 돼야 된다. 요게 노출 각도 그 다음에 휴대용 연삭기의 노출 각도는 180도 이내고 평면 연삭기의 노출 각도는 여기가 150도 이내여야 되고 요 덮여있는 부분의 각도는 양쪽 모두 15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연삭기 덮개의 시험 방법 중 연삭기 작동 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연삭 숫돌과 덮개가 접촉하면 안 되겠죠.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와 워크레스트, 조종편의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탁상용 연삭기 덮어줘 부착 상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어줘 덮개 워크레스트 조종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덮어줘 확인합니다. 덮어줘 덮개 워크레스트 조종편이다. 자, 연삭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회충균축이죠. 회충균축. 자, 회전 속도, 큰 충격, 그 다음에 균열 있을 때, 숫돌 측면 사용할 때입니다. 회충균축. 연삭 숫돌을 파괴하는 놈, 회충균입니다. 회충균. 숫돌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 작업 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회충균축. 회충균축에서 숫돌 파괴 원인이 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